안녕하세요. 봄앱에서 CISO를 맡고 있는 정선진 이사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저희 봄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권 획득을 어떻게 진행을 하였고, 그 획득을 한 과정에서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하였는지 간략하게 사례 발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봄앱에 합류를 한 이후에 가장 먼저 진행을 했던 것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이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사실 말이 쉬운데 실질적으로 업무 환경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마이데이터 사업권은 어떤 등록제가 아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등록제가 아닌 허가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특정한 기준 이상을 준수를 해야 되는, 맞춰줘야 되는 그런 이제 기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봄앱에서 어떠한 보안 체계를 구축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앱이 어떤 회사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봄앱은 이제 인슈어테크 기업인데요. 이 인슈어테크 기업이라는 것이 결국에 이제 보험 서비스를 하는, 그리고 이 보험 서비스를 이제 기술적으로 IT 기술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체성은, 기업의 어떤 정체성은 인슈어런스 플랫폼 서비스를 한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작년 2020년에 인슈어테크 글로벌 탑 1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200억 이상 이제 투자받은 인슈어테크 기업이고, 이 보험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이 현재 실제적으로는 이제 금융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봄앱은 현재로서는 금융 서비스 기업이고, 금융 마이데이터 이제 인허가 사업권을 최종적으로 획득을 해서 이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자로서 서비스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 마이데이터가 이제 인허가권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분과가 있습니다. 그 금융위원회에서 4개 분과로 현재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은행, 카드, 증권, 그리고 이제 보험, 이렇게 4개 분과를 통해서 현재 그 각각의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28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이제 보험 분야의 핀테크 업체로서는 이제 최초로 봄앱이 인허가 사업권을 취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라는 것이 결국에 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이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뒤에서 어떠한 또 이야기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봄앱의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앱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내가 가입하고 있는 모든 이제 보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험 조회 및 관리 기능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봄앱 앱을 설치를 하시면 처음에 그 가입을 이메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신용정보원에 통해서 그 신용정보원 가입을 통해서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의 내역을 봄앱 앱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든 이제 그 내역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그렇다면 이러한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이 과연 나한테 잘 맞은 최적의 보험 상품들인가를 저희 이제 보장 피팅이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가격 비교부터 보장 비교까지 별도의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최적화된 내용을 어느 부분까지 최적화할 수 있는지 다양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떤 상품들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지를 보험 마켓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상 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등까지 본인 이제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기능인 또 간편 청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이 보험을 가입을 한 이유 자체는 나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보장을 잘 받기 위한 어떤 간편하게 받기 위한 하나의 그 기능으로서 간편 청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러한 큰 4가지 기능을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략하게 보맵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보맵이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을 어떤 이제 절차를 통해서 준비를 해왔고 사업권을 획득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즉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3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 이 3가지 법의 개정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강화된 그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따라서 이용자의 권리 강화가 되었고, 그렇다면 이 권리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각각의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은 이용자의 전송 요구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이 전송 요구권을 기존에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전송한 내역들이 관리되지 않고 그걸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API 방식으로 제공을 해라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API 방식으로 안전하게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받은 마이데이터 회사는 이것을 받아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안전하게 받은 데이터를 또 잘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금융정책 및 이제 감독기관, 그 금융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위원회고, 감독기관이라면 이제 금융감독원인데요. 이러한 기관의 이제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서 인허가권을 획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이라고 2020년 8월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허가 매뉴얼상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이제 그 금융위원회 게시판을 가시면 뭐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자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시겠고, 이 허가 단계를 보시면 예비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본 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예비 허가 단계에서 보면은 절차 안내에 따라서 예비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 사실에 대해서 공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예비 허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 허가 심사 때 단계에서 이제 현장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물적 현황에 대한 마이데이터를 정말 잘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잘 받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물적 현황에 대해서 실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질 조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외부 평가위원회, 그러니까 제3자의 뭐 교수님이라든가 뭐 세무사라든가 뭐 회계사 등등의 이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허가를 받으면 그 예비 허가를 받은 이후에 다시 본허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본허가 단계에서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예비 허가 단계에서 이제 그 뭔가 점검 사실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때 약간의 이제 시간이 걸려요.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약간의 그 시간 차이, 그 시간 안에서 약간의 또 변경 사항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 사항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본허가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본허가 심사 단계를 거쳐서 다시 필요하면 이제 현장 심사를 하게 되고요. 실질 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최종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금융정책과 그 감독기관에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이제 허가권을 받아서 우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이 데이터를 잘 받을 수 있을지, 그다음에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앞에서 물적 현황이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물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봄에는 어떤 내용을 구축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앞서서 요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허가 매뉴얼을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년 8월에 발표된 허가 매뉴얼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허가 매뉴얼 상의 심사 기준들이 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요건, 그 다음에 물적 요건이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물적 요건이기 때문에 이 물적 요건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항목이 있어요. 이 점검 항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 조사에서 확인을 하는 사항들이고요. 이 점검 항목에 대해서 모두 문서화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성, 그 다음에 보안 체계, 이렇게 가장 크게 두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 물적 현황에서 시스템 구성부터 잠깐 보면, 시스템 구성에 이 가나다, 가장 기본적으로 마이 데이터니까 이제 DB 서버가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서버, API 서버라든가 웹 서버, 보안 서버 등 서버가 있어야 되고, 이 데이터를 잘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 그 다음에 단말기 등 기타 주전 장치도 있어야 되고, 각종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백업 및 복구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왜냐면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백업뿐만 아니라 가용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용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제 DR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복구를 할 수 좀 최단 시간에 복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 구성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어쨌거나 이제 내부의 어떤 네트워킹 등 통신 시스템 구성인데요. 이 통신 시스템 구성에서 보면은 자산 목록까지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서 자산으로 잘 관리를 해서 그 자산 목록 자체를 문서화해서 제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안 체계고요. 보안 체계 쪽이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에서 제가 이제 봄앱에 합류를 해서 처음에 준비를 한 것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내용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안 체계의 첫 번째 내용은 침입 차단 시스템, 즉 방화벽,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 IDS, 그 다음에 이동식 저장 장치 통제 프로그램 DLP, 바이러스 및 스파이어 탐지 백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 서비스 이용 시 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유스탁 관계에 대한 정리부터 해서 제3자, 그 다음에 유스탁을 하고 있는 유스탁업자들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분리 기준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직무분리 기준은 가장 기본적으로 개발과 운영, 그 다음에 운영과 보안, 이런 이제 직무를 분리를 해서 어떤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최소한 8자리 이상, 10자리 이상, 이렇게 각각의 조직에서 그 리스크 평가에 의해서 작성 규칙을 마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상계획, 재복구 훈련 실시 체계를 갖출 것. 앞에서 이제 장애에 대한 어떤 이제 서비스 가용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어떤 사고 발생 시, 침해 사고가 됐던, 아니면 정말 그 서비스 데이터 센터가 정말 무너져서, 아니면 뭔가 큰 이상이 발생을 해서 다른 쪽으로 뭔가 서비스를 돌려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버 단말 등에 대한 접근 통제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다양한 접근 통제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 구축부터 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7번째로는 이제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 출입 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 즉 통제 구역,
각각 이 그러니까 보호구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보호구역에는 이제 접견구역과 같은 일반 구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무실에 임직원들이 이동하는 또 제한구역이 있을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어떤 자산들이 관리되고 있는 통제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구역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각각의 보호구역별 출입에 대한 통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 기록을 유지할 것.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용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 접속 기록에 대한 이력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관리한 이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 및 정보 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감독 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해라. 명확하게 망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망분리에 대한 기준 수립부터 해서 기술적인 대책을 이제 구축을 하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CSP라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면 보안성 평가 등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물리적 보안 설비, 통신 회선 이중화, CCTV 등을 갖출 것. 이건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데이터 센터에서 보통 이제 많이 구축을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그 채널을 이중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물리적인 감시를 위한 CCTV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제 보안 대책을 마련을 해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한 백업 대책. 앞에서 이제 시스템 구성에서 얘기하는 백업 대책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 시스템에 대한 백업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서버, DB 등의 백업 대책과 더불어서 보안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설정, 컨피그레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깅, 로그 등 이런 여러 가지 백업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데이터 암호화 처리 방침 및 암호 처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암호화와 구간 암호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문서 암호화도 명시적으로 여기 지금 옆에 작성 예시에 보면은 DRM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보맵 같은 경우도 사실 DRM까지 도입은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고민을 한 결과 DRM을 구축을 했고요. 정말 이거는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 신용 정보가 단말에 저장이 되면 어쨌거나 단말에 저장되는 순간 암호화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DRM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은 뭐 별도의 또 다른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책을 통해서 마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데이터 암호화에 대해서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키사의 암호화 가이드라인 같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에서 정보 시스템 접속을 할 때 안전한 접속 및 인증 수단, 즉 이제 VPN 등이라고 써 있는데 현재는 이제 VPN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별도의 전용 장비를 통해서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 VPN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요 허가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발표 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허가 매뉴얼 상의 그 순서 그대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제 시스템 구성이고요. 자,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IDC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총 7개의 존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웹, 와스, 관리존, DB존, 보안, 그리고 이 DB존도 마이데이터만을 위한 분석용으로, 마이데이터 분석용으로 별도로 DB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디비전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및 테스트 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서버에 대한 백업을 위한 또 백업 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을 분리를 해야 접근 통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서비스망 쪽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존을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또 가용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별도로 DR을 구축을 했고요. DR은 웹, WAS, DB존으로 분리가 돼 있고 여기에 별도로 보안존이 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안존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보안존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이 DB나 서버에 접근을 하기 위한 별도의 접근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데이터 암호화를 위한 암호화 시스템 등이 별도의 보안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DR은 이제 핫사이트 개념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이제 이 주 서비스 데이터 센터가 뭔가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웜사이트 개념으로 지금 DR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도 이제 별도로 이제 마이데이터 분석용 DB를 별도로 이렇게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업 및 두 번째로는 백업 및 복구 시스템이고요. 각각의 서버의 이제 로그 및 설정 파일들,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을 별도로 이제 백업 서버에 별도의 이렇게 백업 주기를 가지고 백업을 하고 있고요. DB는 이제 로컬 백업을 하고 이렇게 뭐 복제 백업도 하고 그래서 이 백업된 데이터를 소산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금 본사 사무실 통제 구역 안에 시건 장치에 지금 소산 백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백업된 데이터를 또 나중에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DB 쪽에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복구를 하는 복구 테스트도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방화벽이 있는데요. 방화벽도 로그 및 이제 설정 파일들을 주기적으로 백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백업 대상에 대해서 백업 주기를 별도로 설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관 기간을 제가 요건 좀 데이터를 삭제를 했는데 이 보관 기간도 각각의 그 대상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요 데이터도 사실 그냥 좀 개요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좀 컨피덴셜한 기밀성의 좀 데이터를 좀 삭제를 했고 대략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망 분리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 지금 사무실 대역 안에서 인터넷망, 본사 업무망, 또 마이데이터망. 왜냐하면 마이데이터 DB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마이데이터망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각각의 앞단의 방화벽을 통해서 통신 구간 암호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각각의 또 시스템 DB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접근 통제 시스템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자, 서비스 트래픽은 처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아카마이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 필터링된 트래픽이 방화벽으로 들어와서 또 IPS를 거쳐서 각각의 웹서버로 들어오면 이 웹서버 땅에서 또 각각의 또 서비스 로직을 통해서 WAS, DB 이런 흐름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시스템은 이중화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관리하는 또 각각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 보안존에서 통합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365 관제를 직접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알람을 이제 별도의 이제 채널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망분리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이제 각각의 망별로, 뭐 망이라고 하면 이제 업무 PC별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채널을 승인된 별도의 보안 USB를 통해서 주고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든 승인, 확인, 검토는 정보보안실에서 보안 운영팀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 검토를 통해 이 데이터를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망별로
이제 업무 PC 대역이 있고 또 이 관리를 위한 관리존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것이 앞에서 이제 이제 허가 매뉴얼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원격 접속 별도의 전용 SSL VPN 장비가 있어서 원격에서 요즘에 이제 재택근무 이슈 때문에 원격에서 또 업무를 해야 될 다양한 또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업무단에서 임직원들의 업무의 편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무 환경을 또 제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원격 접속 장비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망분리 환경까지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용 장비를 사용했던 이유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DR도 별도로 있고요. 이 DR에서 방화벽 통해서 이렇게 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스템 구성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주로 좀 말씀을 드릴 보안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얘기들이 있는데요. 좀 더 이 정보보호 시스템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관리존에서의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 PC에 대한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관리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뭐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USB 통제라든가, 뭐 데이터 이동에 대한 통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암호화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관리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보호 시스템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리 시스템들에서 취합된 다양한 로그를 이제 이 보안존에 있는 통합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수집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PN도 있고, 뭐 방화벽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로그를 취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보호 시스템은 좀 더 깊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또 다양한 또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서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이제 업무 위탁시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수탁 업체들이 총 5개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쿠콘이라는 업체가 있고, 이거는 뭐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에 이미 다 나온 내용이라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쿠콘, 메디에이지는 이제 건강 분석, 그래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이제 업체고요. 그다음에 오토비긴즈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하면 어떠한 차량인지 차량 모델명이 나오는 이제 차량 정보와 관련된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링크허브가 있어요. 링크허브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보맵 서비스 중에 간편 청구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간편 청구 서비스 상에서 웹팩스를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채널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채널톡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CS 업무를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니까 하나의 CS 채널을 제공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물론 이제 CS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보맵에서 하고 있지만 그 대응을 할 때 채널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5개의 업체가 현재 이제 위스탁 업체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업체들에 대한 위스탁 계약 시 요구사항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수탁 업무 수행 목적에 개인정보, 이제는 개인 신용정보라고 해야 되겠죠.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 금지 및 재위탁 제한, 그리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들,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암호화라든가 뭐 등등의 내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 신용정보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 등 자체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안전한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련하여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감독 당국 또는 내외부 감사인의 조사 접근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을 했을 때 손해배상 등 책임사항,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이니까 법무팀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직무 분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미 앞에서도 이제 대략적인 개발과 운영과 보안 등등의 내용을 직무 분리 기준을 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봄앱 내부 지침에서는 보안과 감사까지도 사실 좀 분리를 했어요. 왜냐면은 보안 업무를 하면서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말 이 보안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그 내부 지침상에서 그 기준 자체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는 개발과 운영과 보안과 감사 이렇게 분리를 하도록 규정을 해놓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이제 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 보호인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별도로 있어서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 및 보호, 그 다음에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 및 취급, 요거를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별도로 또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 각각의 직렬에 따라서 직무를 관리 및 보호는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이 해야 되고, 조회 및 취급은 이 정보에 대한 취급인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은 CISO인 제가 지금 현재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안전한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그래서 이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있는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은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가지 종류 조합 10자리 이상, 3가지 종류 조합 8자리 이상. 보통 이렇게 수립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기 180일 1회 이상 변경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사용 비밀번호 1개, 재사용 불가 이렇게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보 시스템에 반영한 이 비밀번호 작성하고는 또 별도로 이용자는 이제 이용에 있어서의 불편을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봄앱 앱 안에서 여러 가지 또 그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숫자 6자리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개 이상 반복하는 숫자, 3개 이상 연속된 숫자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 등 유추 가능한 숫자는 사용이 안 되고요. 이전에 또 사용했던 비밀번호 1개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별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상계획 및 재해복구 훈련에 대한 실시 체계입니다. 앞에서 이제 시스템 구성단에서의 얘기와 그 다음에 보안 체계 안에서의 얘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재해라는 것이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대응 계획을 마련을 하고, 이 대응 계획이 정말 적정한지를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봄앱은 현재 재해 등급을 총 3가지 등급으로 분리를 해놓았고요. 1등급부터 3등급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고, 각각의 내용은 여기 안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등급별로 정말 우리가 이게 제대로 잘 구동이 되는지, 예상 소요 시간에 따라서 정말 이게 복구가 되는지를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검증된 결과를 감독기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RTO, RPO까지 설정을 해서 실제 대응 훈련을 실시를 하였고요. 그 결과가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결과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입니다. 이 접근 통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계정 생성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재직자, 신규 입사자 등의 또 재직자에서도 새로 계정을 생성을 하거나 권한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이제 내역들을 프로세스화해야 하는데요.
그룹웨어가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 그룹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이력들을, 그 다음에 승인 절차를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봄앱은 아직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그러니까 업력이 이렇게 짧은 업력이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그룹웨어를 사실 아직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웨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 기존의 개발과 또 그 QA, 운영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던 지라를 이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보안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티켓을 생성을 하면 그에 따라서 그 각각의 승인자들이 승인을 하였는지를 이 이슈의 댓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 승인이 완료가 되면 그 정보 시스템 담당자가 요청사항을 반영을 한 후에 요청자에게 처리 결과 및 초기 패스워드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자는 초기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한 후에 패스워드를 반드시 또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이제 정보 시스템 개정에 대한 신청, 검토, 승인 프로세스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승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 정보 시스템이 애플리케이션 서버, 뭐 데이터베이스, 뭐 보안 시스템 심지어 등등이 있는데, 단순히 이제 계정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서 강화된 인증을 반드시 반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마이데이터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아무나 쓸 수 있는 뭐 사업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수준의 기준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강화된 인증 수단을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 후에 모든 시스템들은 지금 OTP라든가 등등의 멀티팩터 인증 수단을 통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버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시스템 할 때도 이렇게 OTP로 하고 있다는 사례를 간단하게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이 출입 통제 절차고요.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뭐 재복구 센터, 어차피 데이터 센터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현재 봄앱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출입 절차는 이제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한 후에 네, 센터 출입증 카드키를 받으면 이제 개폐를 위한 키를 직접 발급 요청자의 소속 책임자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을 제출을 가서 데이터 센터에 가서 그 안내 데스크 상에서 신분증을 제출을 하면 그 옆에 있는 PC에서 출입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입 자체는 데이터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담당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센터 출입을 이용을 할 때 1층 이제 출입 게이트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서버실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엘리베이터 이용 시에도 출입증을 반드시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입증이 있어야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담당자의 짐 인식을 통해서 서버실 입장하고, 그 등록을 할 때 지급받은 이제 서버 렉 키를 이용을 해서 그 서버 렉을 개방해서 전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절차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DB를 별도로 소산 백업을 해서 이제 본사의 별도의 통제 구역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출입 절차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제한 구역에 또 반드시 등록이 된 카드키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한 구역을 통과한 후에 또 이제 통과해야만 통제 구역에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제 구역 출입문에 접근을 한 이후에는 번호 키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그 번호 키는 CISO에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인원만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비 운영실 출입 이력에 대한 모든 이력은 출입관리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출입 시 이제 그 장비에 대한 반출입 내역도 함께 이력을 관리해서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인데요. 이 접속 기록에 대한 관리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정보 시스템에 대한 로그 관리, 그리고 개인 신용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로그 관리. 먼저 이제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OS 레벨, 서버 레벨에서의 접근 통제고요. 그래서 서버 시작, 종료, 상태, 에러 코드 등 다양한 이벤트 로그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 구간 트래픽 로그 등 다양한 이벤트 로그,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이벤트 로그, 그 다음에 보안 시스템에 대한 이벤트 로그. 근데 이 보안 시스템 로그는 이벤트 로그뿐만 아니라 관리자 이벤트까지 포함해서 로그를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관리자는 이제 보통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 로그는 특히나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접속 기록, 그다음에 인증 성공 실패 로그 등등의 다양한 로그들인데, 이 보안 관련 로그들은 감사 로그로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감사 로그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합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 상의 시나리오 기반으로 이벤트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로그 기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NTP를 연동을 해서 시각 통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개인 신용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로그 관리입니다. 개인 신용정보 취급자의 아이디 또는 식별자 등등의 반드시 이제 남겨야 될, 이력상으로 남겨야 할 이제 로그에 대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접속 로그를 1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식별 정보라고 하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금융 관련 정보들,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정보에 접근을 할 때는 그 접속 로그를 2년 이상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 생성 및 삭제, 권한 변경, 패스워드 변경 로그 이런 것들은 최대 5년간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로그의 무결성 보장을 위해서 별도 백업을 한 후에 이것도 소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선 보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통합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절차 미준수 이런 것들은 이 정보 시스템 로그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정보 처리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어떤 감사의 입장에서, 감사의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망분리입니다. 앞에서 이제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분류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망분리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려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어 보이고요. 이 망분리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단순히 그 정근법 기준으로만 분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데이터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잘 관리를 할 것이냐, 데이터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데이터망까지 분리를 해서 분리를 한 거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시스템에 접근을 할 때는 별도의 망을 통해서, 별도의 PC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분리된 망별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었는데, 단말 형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인터넷망은 이제 랩탑을 사용하고 있고, 업무망, 마이데이터망은 약간의 폐쇄망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데스크탑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무선이고요. 나머지 업무망, 마이데이터망은 유선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각각의 통신 포트에 대한 통제를 DLP,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외부 인터넷 연결은 당연히 인터넷망만 가능한데, 이 인터넷망 안에서도 제한된 사이트만 접속을 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고요. 업무망, 인터넷망은 연결이 당연히 불가능하죠. 해야겠죠. 그리고 업무 범위는 인터넷망은 다양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부 서비스라든가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제 열어두었고, 업무망은
개인 신용정보 처리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마이데이터망은 말 그대로 마이데이터 DB 분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증은 세 개 망 모두 네트워크 인증을 통해서만 접속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 또 각각의 망별로 필수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접속을 해야만 각각의 망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인증뿐만 아니라 DLP, 백신 등등의 보안 시스템,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안 관점에서 당연히 이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설치가 될 수밖에 없지만, 현업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단말에 여러 가지 부하가 또 걸리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고,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데 좀 제한이 많이 없는, 장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레퍼런스가 아무래도 좀 많은 요런 이제 업체의 솔루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저장 장치에 대한 통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DLP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보안 USB를 통해서 각각의 망 간의 데이터 이동을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내용은 다 지웠는데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물리적인 보안 설비입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는 각각의 데이터 센터별로 워낙 이제 기반 보호 시설이라는 별도의 또 규정,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 센터별로 마련을 하고 있는 보호 대책을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용을 포함을 안 해놨고요. 이제 본사 통제구역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보안 설비들을 구축을 해놨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내부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CCTV, 그 다음에 그 CCTV 영상을 또 보관하기 위한 영상관리 시스템을 마련을 해두었고, 그리고 이제 항온학습을 위한 에어컨, 그 다음에 화재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소화기,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에 대한 관리 이슈가 있어서 UPS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각각의 보안 체계,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을 또 안전하게 백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백업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데이터, 로그,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 환경 설정,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대상을 선별을 해서 지금 준비를 했고요. 각각의 그 모든 서버 운영 체제에 대한 어떤 설정 파일과 시스템 로그 파일은 매일 백업을 하고 있고, 백업에 대한 주기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또 6개월간 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B 서버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로컬 백업과 그다음에 DBMS의 복제 기능을 활용해서 복제 데이터 백업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파일에 대한 이런 보관 주기,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 대한 보관도 잘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접근을 했는지, 접근에 대한 이력을 또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시스템에 대한 로그는 또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간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방화벽은 당연히 또 로그뿐만 아니라 컨피그에 대한 백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치,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컨피그까지 함께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DB 데이터는 별도로 통제구역에서 별도로 수산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까지 왔는데요. DB 암호화는 별도의 솔루션을 통해서 암호화를 하고 있고, 이 솔루션 안에서 키 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 암호화 및 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키에 대한 관리는 CISO에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뿐만 아니라 스테이징, 운영, 단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키를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DR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망 뭐 등등의 이런 별도로 구축된 그 DB존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또 DB존별로 이 암호화 솔루션들이 다 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업무 환경에서의 암호화인데요. 첫 번째로는 문서 암호화 이슈가 있어요. 개인 신용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파일이라고 한다면 그 문서 파일이 이 단말에서 처리가 된다고 할 때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는 DRM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DRM에서 단순히 암호화를 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외부에 이 데이터가 나가기 위해서는 또 이 결제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복화를 해야 될 또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복화 승인 절차 그리고 개인 신용 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출력이 될 때,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이 될 때도 반드시 승인 절차를 통해서 결제를 통해서 출력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해서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미 뭐 전자금융감독 규정이라든가 이미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이제 프린터나 외부 반출 시 그 행위자가 반드시 알 수 있게끔 관련 컴플레인스에 대한 고지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DRM 시스템 아랫단에는 이제 그 보안 USB 사용에 대한 로그인 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이동 시에도 별도로 보안 USB를 통해서 그 디스크 자체를 암호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안전한 이제 원격 접속에 대한 수단이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전용 장비를 통해서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립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원격에서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는 전송 구간의 암호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SSL VPN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SSL VPN을 접속을 하더라도 원격에서 접속하는 단말에 대한 무결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 이슈는 항상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통 큰 기관들은 뭐 VDI라든가 별도의 솔루션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보맵은 아직 그렇게 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한 결과 VPN 솔루션 자체에서 제공하는 그 단말에 대한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찾다 보니 결국에 그 솔루션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원격에서 접속하고 있는 단말의 무결성이라 한다면 어떤 것이냐? OS에 대한 업데이트 확인, 백신 설치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말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되어야만 VPN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을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속을 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 OTP라든가 그다음에 강화된 인증 수단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VPN 계정마다 접근 가능한 IP 설정, 즉 라우팅을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계정마다 모든 시스템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접근 가능한 IP를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 시스템에만 접근하도록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격에서 뭐 장애 처리라든가 유지보수 등 외부 업체가 내부 시스템 접속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 케이스가 반드시 발생할 때에는 CISO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일회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일회용 계정을 생성을 할 때는
반드시 세션 유지 시간을, 그러니까 항상 그 일회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 세션을 그러니까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세션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세션 유지 시간이 지나면 해당 계정을 자동으로 비활성화 처리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봄앱은 보험 관련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의 또 이 보자, 한자 이 보자와 보안의 보자가 같은 보자더라고요.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제 동일한 의미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보험 서비스에 있어서도 당연히 보안을 중시할 수밖에 없겠지만, 또 한 가지로 마이데이터를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이 개인 실용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면서 마이데이터 시대를 이끌어가는 또 모범 기업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또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그 세미나 진행하면 그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